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제가 전에 일본에서 2만 톤이 넘는 이지스함을 건조하려 한다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 2만 톤대의 이지스함 건조를 포기하고 마야급과 비슷한 8천 톤급 이지스함을 건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미국과 같이 SM-3 블록2A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 미사일은 사거리와 요격고도 등이 기존 SM-3 미사일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기존 일본이 가지고 있던 SPY-1 레이더로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SPY-7이라는 새로운 레이더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 레이더를 사용해서 24시간 상시 방어를 위해서 해상의 수상함이 아닌 지상에 이지스 어쇼어를 설치하려 했죠. 이지스 어쇼어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지상에 설치된 이지스 시스템으로 폴란드 등에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서 단 12명으로 운용할 수 있고, 업체의 주장으로는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요. 그래도 상당히 긴 연속 운용 시간을 자랑하므로 단 한 대만 설치해도 큰 공백이 없이 상시 방어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상에 이지스 어쇼어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후보지로 아키타현 아키타시의 아라야 부대와 그리고 야마구치현 하기시의 무츠미 부대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도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지역은 일본 본토의 양끝쯤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사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드를 설치할 바에는 굳이 외국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드에 비해서 연속 운용시간이나 그리고 운용인력 등 많은 면에서 이지스 어쇼어가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드가 아닌 이지스 어쇼어와 자신들이 공동 개발한 SM-3 블록2A를 선택한 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SPY-7 레이더를 선택하고, 이 레이더의 개발비도 상당 부분 일본이 분담해야 했지만, 최근에 캐나다와 스페인의 차기 방공함에서 SPY-7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도 어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뭐 여기까지 보면 일본답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하듯 이 문제도 우리나라처럼 현지 주민들이 반대했고, 특히 문제가 되었던 건 일단 부스터의 낙하 문제가 걸려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는 좌절되죠.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게 2만 톤대의 초대형 함선의 건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 120명이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10명만이 탑승하는 함선이었고, 저의 예상대로 함선은 해상에 고정 배치하고 승무원이 교대하는 형태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척의 초대형 이지스함의 교대 병력까지 해서 필요한 인원은 4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 때는 육상자위대가 이지스 어쇼어를 방어하기 위한 경비 병력이 최대 800명까지 필요하다고 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도 뭐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독일에서 만든 F-125급이 해상에서 장시간 작전을 하면서 함선을 두고 병력만 교대하는 방식을 도입했었는데, 이 F-125급도 해상에서 최대한 오래 머무는 게 8개월이었기에 이 방법도 상시 방어는 불가능할 건 자명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해상에서 장시간 머물면서 병력만 교대한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육상에 설치하지 못하고 함선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방법은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접견 지역의 해역 방어를 위해서 과거에는 수십 대의 포항급과 울산급을,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대량의 인천급과 대구급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함선은 만들 수 있으나 문제는 그 많은 함선에 탑승하는 병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본에 이런 함선이 나오기 전에 독일의 F-125급을 보고 우리나라가 해야 하는 방향이 저런 방향이라고 생각했었어죠. 이리하면 접견 지역의 해역 방어에 필요한 함선의 숫자도 대폭 줄어들고 필요한 병력도 대폭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일본도 그 방법을 쓰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리했다면 그래도 이지스 어쇼어만큼 효율적이지는 못해도 함선으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방안이었죠. 뭐 물론 그래도 이지스 어쇼어보다는 훨씬 문제가 많지만요. 그런데 여기에 군식구가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함선도 자함 방어를 해야 한다고 해서 SM-6와 일본의 030 지대공 미사일의 해상형을 탑재해야 한다는 안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 잠수함의 위험도 대비해야 한다고 해서 경어뢰와 대잠미사일까지 추가돼요. 그리고 여기에 어처구니 없게 이왕 대형함을 만드는 거 장거리 타격수단도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일본이 지금 개발 중인 신형 장거리 미사일까지 포함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함선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사일 숫자는 160발에서 200발까지 늘어납니다. 군식구가 갈수록 늘어나죠. 여기서 이해가 안 갔던 건 무기가 늘어나면 그 무기를 운용하기 위한 인원도 늘어나야 합니다. 같은 크기라고 해도 해경의 함선은 불과 수십 명만 탑승하는데 해군의 전투함은 수백 명이 탑승하는 이유가 바로 탑재 장비의 숫자 때문이거든요.
한마디로 해경함선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 해군함선에 승무원이 많을 수밖에는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추가되는 무기들에 따라서 승무원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많은 장비를 불과 110명으로 운용한다는 건 불가능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에 따라서 건조비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주말 특급보다도 비쌀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가 산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작년 2022년 11월에 이 2만 톤급 함선의 건조 계획은 포기하고 마야급과 같은 8천 톤급 함선을 건조한다고 발표합니다. 아직은 이 이야기뿐이에요. 당연하지만 마야급의 8천 톤급 함선에는 직경 4m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SPY-7 레이더를 탑재하지 못하죠. 캐나다와 스페인처럼 SPY-7 레이더를 축소한 3m 후반대의 레이더를 탑재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당연하지만 그러면 탐지거리도 축소될 거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상시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일 겁니다. 이지스 어쇼어는 육상에 배치하는 시스템이니 수리나 점검 때만 정지하고 상시 운용이 가능하고 우리 LSM 같은 경우는 아예 상시 운용을 위해서 중복 배치를 하죠. 그렇다고 해도 2개 포대면 상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차선책으로 선택한 초대형 함선은 해상에서 병력을 교대시켜도 육상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상시 운용은 힘들겠지만 어찌해서 그래도 장시간 운용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전투함은 상시 배치를 위해서는 최소 4척의 함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본의 계획처럼 일본 본토 양끝에 2척을 상시 배치하려면 8척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일본의 발표에 의하면 아직은 2척만 건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일본의 SM-3 블록2A에 의한 탄도미사일 방어막 구축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 SPY-7 레이더를 탑재한 함선이 해상에 없을 때 공격할 테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조대왕급 한두 척의 SM-3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해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조대왕함 자체가 그럴 목적으로 만든 함선도 아니고요. 정조대왕함은 우리 원양함대인 7함대의 주요 전투함으로 건조된 함선입니다. 일본처럼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단일 목적으로 건조한 함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함선은 탄도미사일 방어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장 7광구와 이어도 해상의 방어 임무는 7함대에 부여된 임무이고 그나마도 7함대의 현주력인 이순신급이 해역함대에 차출되어서 해역방어 임무와 또 청해부대 차출 등으로 인해서 이어도 해상 등의 방어 임무에 크나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력함인 이지스함들이 전부 탄도미사일 방어에만 매달려 있다면 이어도와 7광구는 포기해야 할 겁니다. 이어도와 7광구는 일본과 중국에 내줄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수상함으로 탄도미사일 상시 방어 능력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일본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일본의 이 끝없는 삽질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일본의 삽질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